안녕하십니까. 저는 밥 먹고 다시 영상을 켰어요. 나는 취직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설명드려야 되는데 지난 시간까지 2가지를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지난번 마지막 영상에 여기 내가 취직을 해야겠다? 그럼 목숨을 걸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좀 과하죠? 그 정도로 좀 절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취직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그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공사협회에 이력서를 올릴 수가 있어요. 구직합니다. 그래서 구직 광고에 이력서를 올릴 수 있는데 저는 이력서뿐만 아니라 제가 일하는 영상, 서아무개의 그 일하는 영상 해서 그걸 이게 뭐 입선 치는 거, 뭐 배관하는 거, 까대기 하는 거 등등 해서 그걸 제가 편집을 싹 해서 한 3분 정도 분량으로 다 거기를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영상이 한 4분 정도 넘어가니까 용량에 제한이 있어서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딱 제가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래서 올렸는데 예전의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효과는요. 진짜 귀찮을 정도로 전화가 와요. 자, 거기서 제가 나는 일당 얼마 받아야 됩니다. 뭐 얼마 그 정규직 얼마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기 공사 현장에 가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글자 그대로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뭐 자기가 경력 20년 됐어 그래서 일하는 거 보면요. 진짜 하다못해 이거 피복 벗기잖아요. 그럼 찍힌 자국이 남아요. 그러니까 손을 또 일을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의외로 많아요. 좀 자기 경력, 자기의 능력을 좀 과장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좀 또 있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솔직한 게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저는 영상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다 해봤습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공사업체 대표들은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을 안 만나봤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만나봤겠죠.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도 봤고 그 연천의 아파트 현장에 있을 때 그 전공들이 도망갔어. 그 이제 새로 둘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뭐 동두천 사는데 저보고 그래요. 그래서 나 따라다니면 뭐 돈 좀 만지고 막 그래요. 또 그런 소리예요. 저 그런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다 멍멍이 같은 소리예요. 이제 그런 건 그냥 걸르세요. 그냥 쟤는 그냥 짓나보다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거기 혹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자기가 뭐 어디서 일을 뭐 했고 어디 일을 뭐 건축을 했고 뭐 그래서 뭐 내가 얼마를 벌었고 뭐 막 그래서 그 얘기만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왜 연천까지 왔어요? 그 먼 청구서까지? 그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이틀 만에 3일째 되는 날 안 나왔어. 사라졌어. 근데 그 현장 소장이 그래요. 잘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장이 안 볼 것 같죠? 다 봐요. 쓱 다니면서 자기도 좀 뭐 일할 거 좀 일하고 쓱 해서 그 인부들 그 일하는 데서 쓱 봐요. 쓱 보면 모르겠냐고요. 소장들이. 그걸 알지. 더 귀신 같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소장이 그래요. 잘랐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들 입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일을 할 줄 안되니까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저 같은 사람은 저는 그래 내가 최소한 이 정도 일은 해 라고 짧게나마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그 새들 보면 그런 새들 있잖아요. 이제 짝짓기 기간이 되면 그 암컷의 눈에 들기 위해서 수컷들이 뭐 깃털 뽑아갖고 자기가 몸에다 꽂고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더 눈에 띄려고. 뭐 새들도 그러는데 당장 나는 취직이 절실하고 절박한데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들보다 더 눈에 띄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 영상을 올려놓으면 뭐 어떤 때는 완전 일하고 있는데 3통씩 전화가 오는 거야. 3통씩. 그래서 일단 제가 명함 보내주세요 하고 끊고 이제 퇴근하고 이제 전화 통화해서 조건 맞춰보고 안 되면 안 하고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좀 많이 줄었어요. 지금 건설업이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도 제가 그 사표 던지고 바로 또 공사협회에다가 똑같이 올렸어요. 올렸는데 2군데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는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근데 한 군데는 그래서 예비용으로 남겨둔 거예요 지금.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중랑구에 있는 직업훈련교육원에서 강사로 이제 취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수학 강사이기 때문에 저는 분야는 다르지만 그 강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강사를 모르는 분들은 학원 강사 돈 뭐 쉽게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엄청 치열합니다. 학생들이 앉아 있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은 제 입장에서는 고객이에요. 고객임을 또 떠나서 이 학생들은 내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내가 어떤 말을 조언해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얘네들은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반을 맡으면 제가 그 학생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에 제가 되게 신중했어요. 그 구직 공고가 떴을 때, 이거 학원이네? 내 기준에 맞춰서 계산을 딱 해봤더니, 출퇴근 시간이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그리고 이제 가서 면접을 봤어요. 그 면접을 보고 제가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인들이잖아요. 40대, 50대, 60대. 나와 같은. 은퇴를 하고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럼 나 같은 것이 감히 그런 사람들의 무게? 이거를 짊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을 고민을 막 했어요.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그래, 이력서를 내보자 해서 이력서를 준비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목숨을 걸어라. 제가 그 홍성에 있는 해전대학교에서 2년 4학기 동안 제가 전기 기사 강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영상을 그러니까 보충 빠진 사람들 보충 수업을 해주기 위해서 그 영상을 수업하는 영상을 찍어놓은 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딱딱딱 편집을 딱 해갖고 이제 이렇게 영상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전기기능사 감독관 또 나갔던 거 이제 그런 영상들 싹 찍어서 이제 그렇게 강의에 관련된 영상을 3분 정도로 딱 편집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또 하나는 내가 현장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공사업체가 아니라 내성공사를 가르쳐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걸 가르친다.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부분들만 딱딱딱 다시 만들어서 3분 분량으로 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그 영상 2개를 싹 하고 일요일 날 그 하루 동안 그 작업을 한 거야.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루 동안 그 밥만 먹고 그 작업을 해갖고 왜? 절박하니까. 난 취직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결정을 했잖아. 그래, 내가 다시 한번 강의로 불살라보자. 절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서 올렸어요. 우와. 이제 월요일날 출근했단 말이야. 했는데 4시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아보니까 그 구직 담당자야. 그 대표죠, 대표. 이사, 대표예요. 면접 볼 수 있겠습니까? 아유, 당연히 가야죠. 해서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제가 그러면 하루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찬찬히 해보겠습니다. 왜? 여기는 쉽게 떠날 때가 아니야. 한 반이 만들어지면 제가 그 반에 있는 사람들을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반이 5개월 정도가 돼요. 5개월 동안 중간에 도망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강사는 그러면 안 돼요. 좀 고민했어요. 고민하고 그래, 내가 일주일 동안 고민했으니 가자.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면접에서 합격이 돼서 6월 20일부터 이제 거기서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 걸리는 게 그 자격 점수가 있어요. 그게 살짝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비를 남겨둔 거야, 지금. 그 배수 펌프 처리장 있잖아요. 그게 5월 8일날 면접을 봐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날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 날. 거기를 내버려 둔 거예요. 일단 비상용으로 내버려 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결정 딱 되면은 제가 면접 됐습니다 하고 연락하시면 끝나는 거고. 근데 그런 의미예요. 제가 좀 오버해서 표현을 했지만은 내가 절박하잖아. 취직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꼭 취직을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내가 남들보다 더 눈에 띄는 이력서 진솔한 얘기해서 눈에 띄고 뭔가 이제 뭐라고 하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절실한 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참 말은 못 하겠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기를 홀가분하게 떠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미 자리는 정해져 있고 스페어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 랄랄라 막 삽질하면서도 룰룰룰루 막 삽질하고 이렇게 막 쓰레기통 비워도 랄랄랄라 아름다운 쓰레기 그러면서 계속 또 이제 뱃속도 편하고 이제 취업 자료 다 정해줬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력서를 세 가지 형태로 준비를 했다. 그래서 어떤 이력서는 내가 대졸자지만 대졸을 빼버려. 고졸로만. 그 얘기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미리 이력서를 준비를 해놓으세요. 또 어떤 거는 경력을, 그러니까 내가 대졸자가 필요해? 그럼 대졸자 넣어놓고 나서 이제 내가 이런 공사를 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공사 업체에 제출할 이력서. 또 요거는 시설 관리, 뭐 강의라든가 뭐 혹시 이런 부분 나오면 또 이제 거기에 맞는 이력서. 그래서 그다음에 그 이력서도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놓으세요. 계속. 아직은 전기 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넌 영상이 없어.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1년 후, 2년 후, 3년 후 먼 훗날을 한번 생각해서 내가 뭘 하든 간에 전기 일을 하면 그거를 잘 찍어 놓으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핸드폰이 2대예요. 하나는 이제 통화용이고 하나는 통화가 안 돼. 그냥 핸드폰만 있는 거야. 그래서 당근에서 촬영용 핸드폰을 따로 샀어요. 그거 이제 막 분류되잖아. 싸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가면은 이제 그거 갖다 저기 벽이랑 이거 해놓고 그리고 영상을 찍는 거야. 이렇게 막. 이제 그런 영상들을 차곡차곡 모아 놓으시고 제가 한 것처럼 공사협회든 어디 이력서 낼 때 이메일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력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딱 해서 영상까지 딱 보내면 이 사람 봐라. 이거 다른 사람 좀 다르네. 근데 이건 좀 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남들보다 뽑힐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력서 올리고 그 교육원 그 대표한테 연락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짐작을 했어. 벌써 이거 그 사람이겠다 하고 짐작한 거여서 목소리도 이제 거기다 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목소리 좀 딱 가서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사님. 근데 그 이사님이 예, 맞죠. 제가 그 영상 보내주신 거 보고 제가 진짜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영상까지 해서 이렇게 이력서님 제가 처음 봤네요. 그 벌써 끝난 거예요. 거기는 끝난 거야. 벌써 끝.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대표예요. 그러면 말로만 나 공사 어디 했었고 나 이거 할 적고 저거 할 적고 이런 사람하고 진짜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얘 보니까 이렇게 얘 입선도 치고 뭐 이렇게 골조도 해보고 이렇게 해봐 그러다 조금 할 줄 아네? 하는 사람하고 누구를 더 먼저 보겠습니까? 그쵸? 당연하죠. 저는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력서를 낼 때 면접 준비를 할 때 목숨을 걸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이게 막 목숨 내고 이게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절박하니까 그렇게 절박한 만큼 내가 진짜 여기 내가 꼭 취직을 해야겠다 그러면 진짜 준비를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평소에 딱 준비를 해놓으시면 여기 떴어? 이게 어떻게 보면요. 첫 번째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정보를 검색해라. 하다 보면은 여기? 그럼 여기 이것도 언젠가 또 광고 나오겠네? 여기 이래봐야지? 그럼 준비를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딱 뜨자마자 그냥 바로 보내버리세요. 그냥 게임 끝나는 거야 그냥. 저는 그렇게 취직을 해왔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오늘은 좀 길게 갈게요. 자 네 번째.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또 뭘 준비해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되느냐. 내 자신에 대한 시세를 파악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한 시세? 콩이 1억, 안구가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그냥.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모텔이죠, 모텔 리모델링 하는 데서 제가 잠깐 일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정규직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진짜 영세업체야. 대표가 자기 와이프 데리고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이 아무도 없어. 진짜 영세한 업체야. 그래서, 좀 불안한데?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면접 볼 때 대표가 주 6일제에서 얼마를 불렀냐면 350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러면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집에 와서 계산해 봤어. 근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럼 내가 진짜 내가 최소 마지노선이 그럼 나는 370을 받아야겠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20만 원 차이 얼마 안 나는 것 같죠? 커요. 근데 제가 370에 맞춰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콜! 난 이 사람이 좀 곤란한데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콜? 그 들은 생각이 뭐냐면 내가 너무 싸게 불렀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그렇다고 내가 그 정도 받는다고 또 일을 덜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일을 하면서 일단 내가 충분히 일을 해주니까 그 대표도
좀 정심 식사도 신경 써주고 나름대로 많이 또 지원을 해주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일하는 거에 비해서 이거 액수가 너무 좋은데 근데 왜냐면 제가 정규직으로 일을 할 때 내가 얼마를 받아야 적절한지를 몰랐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랬죠. 지금 예비로 남겨놓은데 주 6일째야. 화성 있는데 주 6일째인데 얼마 원해요? 저는 400원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아니까 400원 받아야 됩니다. 바로 콜 나오잖아. 그럼 난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작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작년에도 내가 400을 받을 수 있었단 얘기야. 그 사장은 신나는 거지. 50을 후려쳤는데 얘가 올린다고 고민하더니 꼴랑 20더 부르네? 그럼 얘는 30을 후려친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자,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거기서 이제 현장 소장이 필요하니까 현장 소장을 또 어디서 데리고 왔어. 제가 그래서 이 소장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소장한테 물어봤어요. 자, 소장님, 우리 솔직히 한번 까놓고 얘기 한번 합시다. 내가 이제 그동안 한 달 정도 일을 했는데 그동안 나 일하는 걸 봤을 거 아니야. 내가 일하는 거 이런 거 봤을 때, 자, 소장님이 만약에 나를 일당으로 불러서 쓰고자 한다면 나를 얼마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솔직히 그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자존심이 무슨 필요 있어?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난 그게 궁금한 거야.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그 시세, 값어치가 궁금한 거예요.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생각하더니 서 과장님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면 자기가 불러 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파트만 그게 거의 20년 가까이 일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파트 일당이 싸요. 보통 이런 일반 일당보다 쌉니다. 근데 20을 불렀다는 얘기야. 20이면 오케이, 불러서 일 맡겨서 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20 이상 그 정도의 값어치는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요. 주 6일째야. 2, 6, 20, 120이야. 4주 하면 480이야. 난 지금 370 받아. 그래서 대표가 370을 불렀을 때 바로 콜 나왔구나. 근데 그러던 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 이제 바쁘니까 용역 사무실에서 용역들을 불러와요. 근데 용역들은 일당이 25만 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멀리서 오니까 차비까지 해서 26만 원을 줘.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일을 잘해. 그러니까 일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 잘해. 내가 봐도 일 깔끔하게 그건 좀 잘하는 편이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한번 담배 피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막 하다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둘인데 그 중에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과장님은 여기서 돈 많이 벌겠어요? 무슨 돈을 많이 벌어요? 안 돼요. 그래도 뭐 한 500원 받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네? 얼마 받냐고 물어보길래 나 지금 370 받습니다. 그랬더니 농담한다고. 뭐 사람 보고 농담하냐고. 얼마 받냐고 솔직히 말해보라고. 내가 진짜 370 한다니까? 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런 액션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당시 제가 직급이 과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 업체의 정규직인데 과장급이면 보통 얼마 정도 받는지 혹시 알고 있느냐?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400에서 450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70을 벌었을 때 바로 콜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람 마음이요 간사한 거예요. 이래야지 구했는데 근데 너무하네. 사람 마음이 그래. 어쩔 수 없어. 그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한 달 반 만에 좀 대표가 저한테 좀 실수를 좀 했어요. 나 안 하겠습니다. 그거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 이제 알아봤어요. 그 한 사람 말만 들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데다 물어본 거예요. 근데 맞아요. 웬만한 큰 데 말고 뭐 중소 이런 공사 업체 같은 경우는 시세가 과장급이면 400에서 450인 거예요. 그럼 나는 최소한 400 이상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준비하시고 해서 면접 보고 취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받고 있는지 적게 받는지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전기 초짜인데 누가 많이 줍니까? 후려치지 보통. 근데 그래도 정상적으로 주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평소에 쭉 그래서 계속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첫 번째 얘기로 돌아가서 그 검색을 하다 보면은 전기기능사 여기는 정규직인데 250이네. 여기는 정규직인데 300이네. 그러면 내가 전기기능사면 300, 250, 한 280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 정도 선에서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걸 자기의 시세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력서를 냈더니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 월급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하여튼 월급 얘기할 때 말이 길어지는 것들은요 바로 그냥 짐 싸서 나오세요. 짐 딱 들고 나오세요. 그냥 깔끔하게 모어서 이제 쳐보고 하니까 우리가 230부터 시작합시다. 그러면요 그냥 털고 나오세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위해서 지금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일을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대신 그 월급을 몇 달마다 올려줄까? 이런 조건들도 상의를 하시든가.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나의 몸, 나의 가치를 얼마인지 정확히 알면 더 좋겠죠. 근데 대략적으로라도 나는 보통 나 같은 사람이 얼마 정도 받는구나. 그거를 자꾸 알아보셔야 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는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밖에 안 줘? 그러면 사람이 벌써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 취업 준비를 할 때 여러 가지 중에서 네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 자신의 시세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작년에 그 370 그때 그런 게 없었으면 이번에 저 화성 업체에서 연락했을 때 그 얼마 원해요? 주일제인데 370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는 벌써 신났지. 춤추고 잔치 벌리지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3편을 준비했어요. 오늘 당직 쓰면서 하루 만에. 그래서 자 계속 검색을 해서 정보를 자꾸 누적을 시켜서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 두 번째는 나만의 기준을 세워라. 그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급하니까 그냥 막 이력서를 뿌려. 아마 동두천에서는 웬만한 사람 다 내 저런 걸 알걸요? 그러지 마시라. 기준을 정해라. 자, 세 번째는 자 이제 저 업체를 내가 취직해야 돼? 목숨을 걸어라. 그만큼 절박하니까 진짜 거기다 이 손을 놓으면 떨어진다는 마음으로 그게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 내 시세를 알아야 억울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더 길게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감히 그냥 제 경험 말씀드려서 그냥 이런 얘기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어쨌든 푹 쉬시고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폐수처리장 마지막 이야기 뭐 사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속이 조금 뽕 하고 뚫리는 그런 그런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500)